안녕하세요. IT 알려주는 은행원입니다. 자, 드디어 제가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개발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회사에서 기획부서로 옮기고 나서 좀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좀 개발 실력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런 공부를 좀 해보고자 개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오늘 해볼 거는 제가 이 스프링 부트라는 걸 해보려고 해요. 부트라는 걸 해볼 건데, 이 스프링 부트라는 걸 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이 스프링 부트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.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의미를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겠지만 그걸 잘 모르고 생각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한 뒤에 오늘은 이 스프링 부트를 한번 세팅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. 세팅까지 한번 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하기 전에 스프링 부트를 하기 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.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뭡니까? 이거는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예요.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스프링이라고도 부르거든요.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해요. 몇 가지 이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포조예요. 포조. 줄임말로 Plain Old Java Object죠. 이게 뭐냐면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아도 되고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아도 아주 단순한 클래스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AOP예요. AOP. 네, 이게 Asp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해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해요.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통해서 트랜잭션이나 로깅, 보안 같은 좀 공통적으로 필요한 모듈들을 실제 핵심적인 역할인 모듈과 분리해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느껴왔던 그런 다양한 서드파티 기술들, 이런 것들을 다 추상화시켜서 AOP 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? 컨테이너. 네. 맞나? 절자가? 컨테이너? 네네. 이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. 스프링은. 어떤 말이냐면 자바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이 스프링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필요한 객체만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DI. 어떤 줄임말입니까? Dependency Injection이죠. 우리는 이 DI를 통해서 스프링은 설정 파일이나 어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객체 간의 어떤 의존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트랜잭션. 네,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어떤 일관된 방법도 제공하죠. 스프링에서 우리는 트랜잭션 구현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. 왜냐? 설정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이 트랜잭션 관련 설정만 잘해주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persistence, 이러한 persistence, 영속성이라고 하죠. 영속성 관련된 다양한 API를 지원해요. 뭐 이제 마이바티스 들어봤죠? 마이바티스 많이 쓰죠? 하이버네이트. 자,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ORM 프레임워크들이랑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. 뭐 이제 우리가 실제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에 연동해 볼 거는 JPA라는 건데 이것도 다 이제 영속성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거든요. 나중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이러한 강계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몽고DB 이런 같은
NoSQL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스프링에서는. 자,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스프링 부트. 네, 스프링 부트가 뭔지 다들 아십니까? 다들 아시나요? 자,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조금 어렵게 막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단 말이죠. 자,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딱딱딱 쓰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스프링 부트를 만든 겁니다. 어떤 거냐? 이 스프링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만 딱 모아놓은 거죠. 그게 바로 스프링 부트예요. 쉽게 쓰는 것들만 딱딱딱 잘 쉽게 끌어와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스프링 래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스프링 부트도 이제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스프링 기반의 프로덕션 레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요. 이게 뭐냐? 레디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. 뭐 이게 무슨 말이냐? 이것저것 미리 설정해 놓는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이것저것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기능적인 문제가 뭐 발생하지 않을까? 이런 뭐 무서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걱정할 필요 없이 미리 다 설정을 해 놓고 개발이 가능하다.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는 컨벤션 over configuration 이걸 따라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.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좀 잘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겠다.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톰캣. 뭐 서버 쪽, 웨버스 쪽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톰캣 설치해가지고 막 구동하고 막 웹로직, 톰캣 이런 것들 설치해가지고 구동하고 해본 적 있을 거예요.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이 톰캣을 내장해서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해요. 뭐 이제 뭐 옛날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할 때 보면 프로젝트 세팅할 때 막 XML에다가 설정값 막 때려박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를 구축하면 이제 그냥 톰캣 내장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 쉽게 와스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스프링 부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 스프링 부트를 세팅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